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몬느 보바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몬느 보바르가 과연 페미니스트일까요? 페미니즘의 데모라고 불리우고 제2의 성을 발표해서 제2의 성은 페미니즘의 어떤 그런 뭐 성서, 바이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과연 페미니스트였을까요? 시몬느 보바르는 자신이 한 번도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2의 성을 발표하고 나서 페미니즘계의 어떤 그런 그 원조, 데모 이렇게 되었죠. 예, 시몬느 보바르에 대해서는 제가 쓴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에 대해서 시몬느 보바르 그리고 베티 프리단, 글로리아 스타이넘 그러니까 현대 페미니즘의 어떤 그런 그 가장 그 원조격인 대표적인 그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쓴 게 있는데 시몬느 보바르는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그 제2의 성에서 얘기를 해서 유명해졌죠. 이게 이제 제2의 성이라는 것은 남자가 제1의 성이고 여자는 제2의 성.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2의 성은 그 책이 한 1000페이지 가량 돼요. 저도 그 책을 아주 꾸역꾸역 열심히 읽었는데 주로 이제 뭐 여성의 그 성에 관한 얘기예요. 창녀들의 성 문제 그리고 레즈비언들의 성 문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놀랐던 점은 레즈비언 섹스에 관해서 거의 한 21페이지 가량 책 이 정도로 한 21페이지 가량이 이 레즈비언 섹스에 관해서 써놓은 책이 써놨어요. 이것은 아마 그 레즈비언의 성에 대해서 시몬느 보바르가 아마 가장 최초로 이제 글로서 썼던 건데 여기 뭐 그 책은 주로 이제 어떤 그런 그 철학적 관점,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측면에서 쓴 거기 때문에 뭐 그 책이 뭐 적나라하게 섹스에 의해서 다루진 않지만 어쨌든 그 레즈비언 성, 창녀들의 성, 그 어떤 여성들이 그 성에 관한 그런 책으로 이제 유명하죠. 그러면 시몬느 보바르는 저는 페미니즘의 배신자라고 부릅니다. 이게 페미니즘의 배신자들이 사실 베티 프리단도 자신이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했지만 결국은 자신이 가정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그리고 글로리아 스타이넘도 마찬가지고 제가 다음에는 이제 글로리아 스타이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페미니즘이라고 우리가 어떤 그 사상에 정말 함몰이 되고 그 사상이 최고다라고 느끼면 안 됩니다. 항상 그 이념이라는 것은 정말 그 배신 나갈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시몬느 보바르는 저는 페미니즘 배신자가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페미니스트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자유연애주의자였어요. 이 자유연애에는 뭐 젊은 남성, 조금 뭐 나이 든 남성, 그리고 자신이 그 레즈비언 애인 양성애자였거든요. 시몬느 보바르는. 그렇기 때문에 자유분방한 성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 그 무슨 페미니스트입니까? 그리고 시몬느 보바르가 그 비밀 연애한 그 편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시몬느 보바르의 비밀 연애 뭐 이렇게 가지고 저기 책으로 나온 것도 있는데 거의 뭐 편지가 몇백 통 가량 돼요. 남성들과 이렇게 주고받았던 그 넬슨 올그렌이라고 미국 작가와 이제 시몬느 보바르가 사르트르와 계약 연애 기간 동안 뭐 물론 계약 연애지만 거의 사실혼에 가깝죠. 죽을 때까지 살았으니까 사르트르와 거의 100년 해로한 거죠. 21살에 사르트르를 만나서. 그렇지만은 사실혼 관계지만은 사르트르도 그렇고 시몬느 보바르도 그렇고 쉽게 말해서 엄청나게 바람 피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작가를 만나가지고 미국 작가에게 그 연서를 보내는 게 몇백 통이야. 300통이 넘는 그런 편지를 보내는데 그 책을 제가 지난해인가 읽었는데 정말 닭살이 돋고 오글거려서 읽을 수가 없어요. 나는 당신이 아내가 되고 싶어요. 나는 당신이 주머니 속 다람쥐가 되고 싶어요. 이게 서구에서 당신이 다람쥐가 되고 싶다는 것은 그게 굉장히 여성들이 정말 남성에게 기대있고 매달리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런 표현을 서슴없이 써요. 남성들에게 엄청나게 매달려요. 그리고 자신이 그 18세 연하 또
젊은 비서 남성에게 또 그렇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시몬느 보바르는 너무나도 남성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당신에게 기대고 싶어요. 매달리고 싶어요. 이거를 계속 그 자신이 그 연애 편지 썼어요. 그 페미니스트입니까? 현대 페미니스트들이 들어보면 완전히 그건 기절할 얘기죠. 그래서 저는 페미니즘의 배신자예요. 젊은 여성들은 지금도 뭐 우리 페미니즘의 여전사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축혀 세우는 글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저는 시몬느 보바르가 그 실체, 시몬느 보바르 사상의 그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페미니스트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몬느 보바르는 그 제2여성의 지필 목적을 이렇게 밝혔어요. 제가 이제 책을 이제 읽고 쓴 게 있는데, 인간 사회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모든 가치 기준이 남성에게서 나온다.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본인은 남성에게 엄청나게 의존한 거예요. 그리고 21살 때 사르트르를 만나서, 사르트르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시몬느 보바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휘하에 두겠어. 그 나의 부하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몬느 보바르는 끝까지 사르트르와 함께 살았어요. 사르트르는 또 다른 애인도 여러 있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시몬느 보바르가 자신이 그 여제자를 사르트르에게 애인 삼게 하고 같은 집에서 살고, 그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 난잡한 성생활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정도로 그랬어요. 그리고 시몬느 보바르와 사르트르는 공산주의자로서도 또 유명하죠. 예, 이거를 또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시몬느 보바르와 사르트르는 공산주의자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몇 곡지를 써놓은 게 있는데, 사르트르가 처음에는 이제 2년 동안 이제 계약 결혼을 제안을 했고, 근데 이제 75세로 이제 사르트르가 사망할 때까지 정말 헌신적으로 또 사르트르를 돌봤어요. 본인은 또 다른 바람도 피우고 그러면서도. 그래서 아주 헌신적인 간병인 그런 역할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현대 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 볼 때 과연 페미니스트인가요? 저는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그 본질을 좀 잘 알아봐야 되고, 굉장히 모순적인 삶을 많이 살았어요. 페미니스트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모순적이다. 예. 그리고 또 그 시몬느 보바르가 알베르 까미, 이방인이나 페스트를 쓴 알베르 까미를 굉장히 연모했어요. 그런데 이걸 또 사르트르가 질투를 해요, 또. 그 삼각관계가 또 유명하죠. 그 한마디로 시몬느 보바르는 남성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 페미니즘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지식인의 두 얼굴을 쓴 폴 존슨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예.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데 저도 읽었는데, 이 책에서 엄청나게 시몬느 보바르를 비판을 해요. 거의 시몬느 보바르가 사르트르를 위해서 뚜쟁이 역할을 했다? 근데 시몬느 보바르는 끝내 사르트르에게 배신당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르트르가 양녀로 삼은 그런 있었는데, 그 양녀에게 모조리 저작권을 물려주고 시몬느 보바르에게는 어떤 재산, 저작권도 전혀 물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시몬느 보바르는 자신은 굉장히 사르트르를 존경했다. 사르트르와 같이 함께한 시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굉장히 모순적이죠. 저는 참 아이러니한 게, 시몬느 보바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정말 나의 어떤 판단이나 그런 그 인식으로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그 페미니스트의 데모, 페미니스트의 어머니라고 하기에는 정말 이것은 저는 아니다. 그러기에는 너무나 모순적이고 오히려 페미니즘을 배신한 사람이죠. 페미니스트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어떻게 믿을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제가 이제 요 다음에 이야기할 글로리아 스타이넘도 마찬가지예요. 글로리아 스타이넘 우리나라에 4번을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정말 그 페미니스트들 중에서는 아이콘에 속하지만 이 글로리아 스타이넘도 정말 그 나중에 또 결혼을 하죠. 그래서 이 글로리아 스타이넘도 굉장히 그 모순된 그런 그 행동 등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어떤 그런 그 이데올로기나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어떤 그 모순성, 비판적 입장에서 항상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따르거나 그 사상에 함몰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 전 오늘은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시모노 보바르는 페미니즘의 배신자다. 저는 이렇게 잠재적 결론을 내립니다. 후에 또 시모노 보바르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 오늘은 시모노 보바르 얘기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